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ER 다이어그램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의 학습 목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 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은 개체 관계 다이어그램이라고 하지요. 제품 데이터베이스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ER 다이어그램은 릴레이션과 관계로 구성이 되지요. 그래서 그 릴레이션과 관계를 이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어떻게 표현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 현재 이 네모 속에 들어있는 요거는 개체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개체를 정의하고 그 정의된 개체들끼리의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ER 다이어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개체를 먼저 살펴보면 개체는요, 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용어들을 지난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서 릴레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개체를 표현하는, 릴레이션을 표현하는, 즉 테이블을 정의하는 걸 살펴보면요. 맨 위에 있는 요것이 릴레이션 이름이고요. 그 네모 안에 위에 칸에 들어있는 것이 릴레이션 기본 키 속성, 그러니까 릴레이션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속성들 중에서 기본 키 속성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그 이외에 그 릴레이션에 포함될 속성들을 모두 정의하면 되겠죠. ER 다이어그램을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네모의 형태가 달라지는 이러한 형태의 릴레이션도 보실 수 있는데요. 잘 보시면 뭐가 다른가요? 네, 기본 키에 들어가 있는 속성들이 약간 다릅니다. 따라서 잘 보시면 이 릴레이션 2라고 정의되어 있는 이 개체는요, foreign FK라고 적혀 있는 요 기본 키가 요 안에 들어가 있네요. 자, 이런 경우에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얼마나 단단하게 할 것인가를 의미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FK 같은 경우에는 foreign key라고 해서 관계를 정의할 때 표현되는 외래키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 외래키 속성은 다른 릴레이션에서 넘어온 기본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속성들이 있고, 따라서 이 기본 키에 표현되는 요 내용은요,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물론 FK 아니어도 속성 두 개를 우리는 기본 키, 속성 세 개를 기본 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 키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하나일 경우가 제일 많지요. 자, 이렇게 FK, foreign key라는 것을 이 아래쪽 일반 속성으로 내리면은요, 네모의 형태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에서 개체를 표현할 땐 이 네모 박스로 표현하고 각각의 의미는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관계를 표현하는 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ER 다이어그램 표현할 때 관계에 대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계를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기호를 사용을 하는데요. 가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이 있고요. 꺾음 기호가 있고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가로선이 있고 이렇게 세로선도 있고요. 자, 여기에서 꺾음 기호와 동그라미,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가로선은 이 가로선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 릴레이션과 이 릴레이션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가로선에는 점선과 실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점선 잘 보시면 뭐가 이 두 개의 관계 표현에서 뭐가 다르지요? 자, 기본 키 속성이
그러니까 foreign key가 릴레이션 T에 포함이 될 때 foreign key가 일반 속성으로 표현되면 점선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게 기본 키 속성으로 위로 올라가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걸 우리는 이제 뭐 전문 용어로 강한 연결, 약한 연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를 아시는가요? 기본 키라고 정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뭐가 두 개의 정의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죠. 널이 포함, 난널과 그 다음에 유일하다, 중복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일반 속성으로 가면 난널과 중복이 반드시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릴레이션이 연결이 될 때 이 관계에 대한 foreign key가 일반 속성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난널 아니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복도 상관없어 라는 형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관계를 맺을 때 이 foreign key를 primary key 쪽으로 올려놓으면 이때의 이 foreign key는 난널과 그 다음에 중복 두 가지가 불가능해지는, 그래서 강한 연결, 이건 약한 연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선은요,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 한 개다. 즉, 관계가 있다. 무조건 1대1 관계는 무조건 표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로선을 의미 없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1대1 관계다. 1과 1이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릴레이션 하나와 릴레이션 2에 있는 하나의 데이터가 바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세로선은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이 한 개다. 즉, 이 릴레이션 1에 포함된 데이터들 한 개가 이 릴레이션 데이터 안에 포함된 데이터와 1대1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점선에도 세로선을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꺾음기호인데요. 꺾음기호는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이 2개 이상, 즉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잘 보시면 릴레이션 1과 2에서 꺾음기호가 어느 쪽에 있나요? 릴레이션 2 쪽에 있습니다. 2 쪽에 있으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릴레이션 1에 속한 데이터 한 개가 릴레이션 2에 속한 데이터 여러 개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즉 1대 다 관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꺾음기호는 여기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쪽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여기 없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호로 표현한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앞에서 말로 표현된 것이,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기호화하여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 코딩으로 넘어갈 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된 거를 이제 우리는 SQL로 어떻게 표현하나 이제 이것만 배우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그라미는요,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된 외래키 속성의 난널 조건을 표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외래키 속성의 난널 조건. 자, 그 다음에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의 부재. 자, 뭔가 난널, 부재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요. 0일 수 있다. 연결된 데이터가 0개 없을 수 있다. 자,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잘 보시면 1대 다 관계에서 내가 1인 경우에 이걸 부모 릴레이션이라고 하고, 여러 개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자식 릴레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자, 하나의 부모에 여러 명의 자식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닉네임을 좀 붙이는 것이고요. 따라서 1대 다 관계에서 1인 쪽이 부모, 자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뭘 갖고 있나요? 자기 부모의 DNA를 갖고 있죠. 자기 부모의 기본 키, 속성을 foreign key로 갖고 있다. 자, 이게 관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모 릴레이션의 기본 키를 자식 릴레이션에서는 foreign key로 갖고 있어. 그래야 자식이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 DNA를 갖고 있는 릴레이션이 있으면 그건 다 내 자식들 릴레이션이야. 내가 연결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동그라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는 관계 릴레이션 편도 외래키 속성의 난널 조건입니다. 부모 쪽에 동그라미를 두었어요. 부모 쪽에 동그라미를 두었으면 어디에? 릴레이션 1에 자식의 FK 그 자식에 들어가 있는 DNA가 없을 수 있다. 사실은 릴레이션 2에 모든 데이터들이 뭐 10만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부모와 연결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걸 나는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식 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다. 부모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반드시 자식이 있지 않아도 부모는 생성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식 쪽 동그라미는 부모의 부재를 허용하는 거고 부모 쪽 동그라미는 자식의 부재를 허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의미가 있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는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동그라미를 아유 귀찮아 다 하지 마. 그렇게 설계를 해버리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강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릭하게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삽입, 삭제, 수정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가 다 없어. 그러면 자식이 없는 부모는 허용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즉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서 릴레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 릴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부서 테이블에 뭐가 있나요? 부서 이름들이 있겠죠. 뭐 경리부, 뭐 영업부, 뭐 관리부 뭐 이렇게 쫙 있을 겁니다. 그 부서들이 있고 그 각 부서에 연결된 직원들이 이제 여러 명이 그 영업부에는 직원이 20명이야. 아, 관리부에는 직원이 3명이야. 뭐 연구부에는 직원이 100명이야. 자, 일대 다 관계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동그라미를 하지 않으면 부서가 우리 요번에 새로운 부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우리 AI 부서를 하나 만들자. 근데 AI 부서를 만든다. 우리가 만든다라는 것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부서 테이블에 포함된다가 부서를 만든다예요. 무슨 사무실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부서 만들자. 아무리 인테리어 해놨어도 이 부서 테이블에 부서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우리 직원이야 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 출근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그 직원이 등록되어 있으면 우리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이죠. 그래서 AI 부서를 만들고 싶다. 자, AI 부서를 만드는데 아직 어느 직원이 아직 AI 부서에 갈 직원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럼 부모는 있는데 직원이 없지요. 그럼 이럴 적에 얘를 허용하겠다. 이런 걸 허용하겠다. 자, AI 부서를 부서에 새로 뉴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하려면 이 0이 동그라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니야, 우린 절대 부서를 새로 만들 일이 없어. 불가능해. 그러면 동그라미를 하지 않으면 되겠죠. 자, 이번엔 반대입니다. 동그라미가 부모 쪽에 없으면 자식의, 즉 새로운 사원이 들어왔을 때 새로운 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자,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회사는 선으로 먼저 뽑고 부서는 나중에 설정을 해준다고 그런 규칙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먼저 뽑았다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사원 릴레이션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등록을 시키고 나중에 얘가 부서가 결정이 되면 부모 포린키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이 동그라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포린 키가 없이도 사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 즉 널이 허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널이 허용이 되려면 동그라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그라미는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된 외래키 속성의 난널 조건을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관계 릴레이션에 포함된 튜플의 부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동그라미의 의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자, 1대1 관계는 한 릴레이션에 저장된 튜플 하나와 다른 릴레이션에 저장된 튜플이 반드시 하나만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연결된다라는 것은 이 데이터로 하나만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데이터 하나로 릴레이션 2에선 여러 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예요. 부서명 하나로, 부서 이름 하나로, 연구부 하나로 사원은 여러 명이 끌고 오게 되겠죠. 그게 1대4 관계죠. 자, 1대1 관계는요. 하나의 데이터로 하나의 데이터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대1 관계입니다. 자, 1대1 관계는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이 될까요? 만약에 고객 정보가 뭐 10만 개가 있어요. 근데 10만 개 고객 정보 중 2만 개 고객만이 고객 주소와 고객 이메일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만 명 때문에 10만 명이 모두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메모리는 차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메모리 낭비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가 하나, 두 개, 10개, 20개가 아니라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데이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 설계된 속성, 잘못 정의된 속성 하나로 낭비되는 메모리가 굉장하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굳이 내가 이 한 릴레이션에 넣어서 이렇게 낭비되는 것보다는 이걸 릴레이션을 두 개로 나눠 놓고 우리는 연결만 하면 된다. 즉 관계만 표현하면 된다. 이 많은 데이터들을 메모리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나는 요 공간만 낭비하겠다. 즉 고객 번호, 관계를 가짐으로써 고객 1에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고객 2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럼 요 속성 하나만 정의함으로써 이 많은 공간을 우리가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이제 1대1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이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갖고 있을 때 이렇게 빼서 1대1 관계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그라미 다 표현할 수 있고요. 자, 1대1 관계에도 그러면 1대1은 독립적인 거니까 부모 자식이 없나요? 1대1에도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보시면 어느 게 부모일까요? 고객 1이 부모고 이거에 대한 프라이머리 키가 고객 2에 넘어가서 이게 자식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모든 관계에는 부모 자식의 관계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고객 릴레이션에 다 많아요. 다 들어있는데 속성이 100개예요. 속성이.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속성은 한 10개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갖고는 있어야 하는데 잘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들이 특별한 경우에만 해요. 그럴 경우에 또 이렇게 1대1 관계로 테이블을, 릴레이션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의가 된 릴레이션 요 형태를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아,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라는 걸 상상할 수 있고요. 자, 요 관계를 보고 ER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는 고객 1 릴레이션이 부모 릴레이션이고 고객 2 릴레이션이 자식 릴레이션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네, 여기 foreign 키가 고객 번호에 프라이머리 키가 여기 foreign 키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자식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대1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고객 1 릴레이션에 포함된 고객 수가 실제 고객 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고객 2도 고객 릴레이션이지만 고객 2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수로는 우리는 이 수로는 우리 전체 고객의 수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전체 고객의 수를 알 수 있는 것은 고객 1 릴레이션에 포함된 데이터의 수로 알 수 있다. 튜플의 수로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의 고객은 한 개의 고객 주소와 한 개의 고객 이메일만 등록될 수 있다. 또는 한 명이 여러 개의 고객 주소와 고객 이메일을 가지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이루어지죠. 하나하나만 할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개도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고객 1에 포함된 고객 중에 고객 주소와 고객 이메일 정보가 없는 고객이 포함된다. 자, 그건 뭐예요? 자식 쪽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나 고객 주소 이메일 없어도 우리 고객이야 라는 의미죠. 여기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객 2 릴레이션에 포함된 고객은 반드시 고객 1 릴레이션에 포함된다. 자,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왜 그러죠? foreign 키가 프라이머리 키로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객 주소와 고객 이메일은 있는데 고객 이름, 고객 번호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릴레이션 ER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대다 관계입니다. 일대다 관계는 한 릴레이션에 저장된 튜플 하나와 다른 릴레이션에 저장된 튜플이 하나 이상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일대다 관계에서는 한 개의 튜플로 관계를 정의하는 릴레이션이 부모 릴레이션이 되고 하나 이상의 튜플로 관계를 정의하는 릴레이션이 자식 릴레이션이 된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꺾음새 기호가 있는 쪽이 자식입니다. 자, 그래서 잘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요, 부서 번호, 우리에는 부서가 관리부, 기획부, 개발부, 영업부가 있네요. 그 각 부서에 내가 영업부서의 사원이 몇 명이야 보려면 영업부 부서 번호로 내가 사원의 테이블에서 사원 릴레이션 데이터를 끌고 오면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릴레이션을 보고 요 ER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아, 부서 하나의 부서에 소속된 사원은 여러 명이구나. 그런데 한 명의 사원이 소속된 부서는 반드시 한 개입니다. 즉 우리는 중복 소속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개발부이면서 영업부인 사람은 없어요. 반드시 사원은 반드시 하나의 부서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이제 동그라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부모 쪽에 동그라미가 있는 걸 살펴볼게요. 부모 쪽에 동그라미가 있으면 자식에 있는 릴레이션에 너를 허용한다. 즉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중에 부모가 없을 수 있어요.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원은 사원인데 우리가 뽑았어요. 근데 아직 부서가 결정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대기 발령이라는 것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영업부였는데 일단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 나. 대기 발령. 그럼 그 사람을 만약에 동그라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 사원에서 퇴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보면. 지웠다가 다시 부서 번호가 생성이 됐을 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규칙을 우리는 결정한다. 그래서 그거는 맨 처음에 언제 결정이 됩니까?
맨 처음에 사장님과 그 회사의 사장님과 의견을 듣는 거죠. 이 회사의 규칙이 어떻게 됩니까? 사원을 뽑을 때 어떤 규칙으로 뽑습니까? 사원을 뽑을 때 부서가 정해집니까? 뭐 대기발령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부서는 결정된 상태에서 사원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동그라미를 지우면 되죠. 그러면 널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원의 부서 번호는 널 없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있을 때는 외래키 널을 허용한다는 거고요. 동그라미가 없을 때는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난널 조건을 추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없으면 뭐 널을 허용하기 때문에 난널 조건만 추가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쪽의 동그라미를 살펴볼게요. 어떤 의미인지. 내가 자식 쪽에 동그라미를 두었다라는 것은 지금 연구부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부가 우리 회사에 만들어졌다라는 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 105번은 지금 현재 사원들 안에서 아무도 결정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참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가 있을 때는 참조되지 않은 부서 튜플을 추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가 없을 때는 추가 불가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계했는데 그럼 추가 안 됩니까? 설계를 바꿔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SQL 다루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관계를 끊고 저장을 다시 하고 관계를 다시 연결하죠. 그건 뭐예요? 포린 키를 지우고 저장을 하고 다시 포린 키를 입력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동그라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동그라미가 포함된 요 ER 다이어그램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자,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상상하실 수 있어요. 하나에 포함된 사원은 여러 명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부서에 포함된 사원이 없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한 사원이 소속된 부서는 반드시 하나이다. 여러 개 안 돼요. 한 사원이 소속된 부서가 없을 수도 있다. 자, 요 관계를, 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대다 관계인데요. 다대다 관계는 말 그대로 고객 릴레이션에도 제품이 여러 개가 나오고 한 고객도 여러 개의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한 제품이 여러 명의 고객에게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제품이 어떻게 여러 개의 고객에게 팔리지?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내가 모니터를 하지만 모니터를 하나만 팔면 땡입니까? 아니지요. 모니터가 우리는 모니터가 100개가 입고가 돼 있어요. 그럼 100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100개를 한 고객이 다 사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고객한테 팔릴 수가 있죠. 우리는 고객 관리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럼 이거의 모니터를 이름을 다 바꾸죠. 그럼 모니터 100개면 모니터 1, 모니터 2 해서 하나당 해서 일대 다를 없앱시다. 그래도 됩니다. 그걸 어떻게 관리할까의 의미이지 어느 게 더 쉬울까, 어느 게 더 메모리를 적게 차지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이 우리가 입고될 때마다 우린 1000개 입고됐어. 그러면은 우리는 제품 데이터가 갑자기 1000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메모리 낭비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제품 모니터를 사간 고객도 여러 명, 그 다음에 한 고객이 모니터도 사고 키보드도 사고 뭐 마우스도 사고,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는 다대다 관계로 표현하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일도 있고요. 꺾음새가 양쪽에 붙어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꺾음새가 있을 때는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자, 요걸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서로 부모가 되겠다고 싸우는 두 테이블이 서로 자식이 되기 싫다라는 거죠. 나도 부모고 너도 부모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아, 너도 부모, 나도 부모. 둘 다 부모를 만들어주고 억지로 자식 릴레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릴레이션은 포린키가 몇 개지요? 네, 부모가 둘이기 때문에 양쪽 부모의 포린키를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판매 일자, 판매 수량 같은 거는요. 언제 구매했지? 고객 릴레이션에는 뭐만 들어가나요? 아, 고객 전화번호, 이름 이런 것만 들어갑니다. 근데 판매를 내가 황숙희라는 고객이 나는 한 번만 사고 안 삽니까? 아니야, 나는 여기에 주 VIP야. 그래서 맨날 하루에 하나씩 사. 그러면 고객 테이블에 황숙희가 살 때마다 입력되지 않지요? 그러면 고객 번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가 입고될 때마다 모니터가 추가되지 않지요. 그냥 모니터가 있을 뿐이지요. 따라서 황숙희라는 고객이 물건을 샀어요. 근데 나는 얘가 언제 몇 개를 얼마치를 구매했는지 리스트를 데이터베이스에 갖고 싶어요. 그럴 때 다대다 관계에서 자, 요 릴레이션 자식 새로 만든 우리가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 잊지 않았던 자식 릴레이션 속에 포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제품 릴레이션 우리가 새로 만든 관계 속에서 생성된 이 릴레이션 안에는 뭐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구매 내역을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구매 내역에 대한 릴레이션을 우리가 따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구매 내역이라는 릴레이션을 생성하면 이 관계 다대다 관계도 해결이 되면서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대다 관계는 자, 이렇게 두 개의 일대다 관계로 분리해서 표현할 수 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은 동그라미가 양쪽이 없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포린키가 둘 다 낱널이죠. 여기가 없으니까 낱널입니다. 있으면 널 허용이죠.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관계의 형태와 표현하는 방법을 지금 그림 그리는 방법에서 표현 설명을 드렸고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저랑 함께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처음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개념 설계를 하면서 기업 인사부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목표인데 사장님은 무슨 데이터가 들어가고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요구사항을 우리한테 전달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한 사람들한테. 그럼 요구사항 속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뽑아내야 되냐? 저장할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 저장할 데이터들을 그냥 통째로 다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는 그 설계를 해서 저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사항을 보면 나는 대기업의 인사부서를 관리하고 있다. 인사부서 관리부장 정도 되시겠네요. 우리는 우리 회사의 사원들 각각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사원들 각각에 대한 정보를 유지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사원들 데이터를 저장시키고 싶다는 거죠. 각 사원의 이름, 성, 직책 또는 직급, 입사일, 급여를 보관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원들의 다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름, 직책, 직급, 입사일, 급여만 보고 싶다는 거죠. 뭐 어디 사는지 뭐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하다는.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저장하고 싶다라는 것이므로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사원별로 상여금에 대해서도 각각 가능한 상여금에 대한 정보를 유지해야 된다. 보너스도 우리는 저장하고 싶구나. 각 사원의 유일한 사원 번호를 할당받고 있대요.
우리 회사는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 각 사원들은 한 부서에 배정을 받는다. 자, 여기 요구사항에 다 나와 있죠. 한 사원은 한 부서에 배정받는다. 각 사원이 소속된 부서와 해당 부서의 위치를 알 필요가 있다. 즉 부서의 위치도 우리는 알고 싶구나. 데이터베이스로 알고 싶구나. 각 부서는 유일한 번호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회계과는 뭐 각 부서 번호도 갖고 있다. 사원 중 몇몇은 관리자이고 각 사원의 관리자와 각 관리자가 관리하는 사원들이 누군지 알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이 요구사항 속에서 이제 우리는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뽑아내는 게 이게 이제 개념 설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요구사항에서 우리는 이제 개념 설계를 할 때 무엇을 뽑아냅니까? 우리는 개체와 관계를 뽑아낸다. 자, 이때 개체 관계는 논리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개체 관리하는 별개입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개체 관계라는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논리형 데이터베이스에 상관없이 논리형과 상관없이 개념 설계를 하는 거예요. 개념 설계에서 개체 관계를 만들면 논리 설계에서는 우리가 꼭 관계형으로 합니까? 아니죠. 관계형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순차적으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형으로 할 거면 요해를 ER 다이어그램 표현하고 네트워크형으로 할 거면 네트워크형으로 개체와 관계를 표현해야 하는 또 그 그림을 그려야겠죠. 자, 이렇게 논리형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거와 상관없이 이 개념 설계에서는 개체와 관계를 우리는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체와 관계를 표현할 때 개체를 뽑을 때 뭐라고요? 명사를 뽑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각 명사들을 뽑으면 제가 이제 네모를 쳤죠. 사원이라는 사원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뒀습니다. 이게 뭐였죠? 속성. 그래서 사원이라는 개체에는 속성이 이름, 성, 직책, 직급.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는 얘네들을 포함시키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부서 테이블에는 부서 이름과 부서 위치를 저장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부서 번호도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사원 번호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개념 설계에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뽑아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관계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관계는 사원 한 명이 부서 한 부서에 여러 명의 사원이구나. 그러면 1대 다가 되겠네. 여기서 1대 다는 이렇게 표현해서 관계형이랑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처음에 그 ER 다이어그램, 개념 설계에서의 ER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네모,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걸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네모 칸 속으로 얘를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두 개가 표현이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아래에다가 줬고 두 개의 관계다. 이 두 개 관계는 연결선으로 했고 물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랑 표현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게 똑같은 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계 지금 현재 저는 이제 뭘 베이스로 합니까? 논리 설계 단계에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논리 설계에서 관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사원, 부서, 오케이, 개체가 생성이 됐어. 자, 이제 이 개체들의 관계를 가지고 난 릴레이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논리 설계를 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논리 설계에서의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동그라미까지 이제 다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앞에서 보시면 동그라미에 대한 의미는 사실은 표현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그 메모리를 비워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도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우리가 세밀하게 정의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논리 단계에서, 논리 설계에서 요거를 아주 세밀하게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관계에서 한 명의 소속된 부서가 연계이다. 이거 허용할 겁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 명의 사원이 입사를 했는데 부서가 없어도 됩니까? 즉, 널이어도 상관없습니까? 자, 한 명의 사원이 소속된 부서가 한 개입니까? 반드시 한 개, 이건 맞죠? 한 명의 사원이 소속된 부서가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 하실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한 개의 부속된 소속이 사원이 0명이다. 가능하게 할 겁니까? 우리 새로 부서 만들었는데 사원 없어도 됩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개의 부서에 소속된 사원이 여러 명이다. 이거 됩니까? 이거는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게 이거 두 개고, 요 두 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 확정에 따라서 우리는 뭘 한다? 동그라미를 결정한다. 그래서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신입사원은 반드시 부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원은 없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속된 부서가 연계이다. 되나요? 이거 절대 안 돼. 그럼 동그라미가 없겠구나. 자, 부서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사원을 포함하고 있어.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책임자가 선임된다. 이럴 때 뭐예요? 동그라미 없어도 되는 거예요. 사원들 중에 무조건 이 부서의 부서번호를 갖는 사원이 무조건 한 명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 1과 이 조건 2를 만족시키려면 동그라미가 양쪽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자, 신입사원은 신입교육 이후 부서가 배정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동그라미. 한 명의 사원이 소속된 부서가 연계이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부서 변동이 있을 때 사원의 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렇죠. 대기 발령 같은 거를 표현할 것이냐.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대기 발령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죠. 정책적으로는 허용해도 데이터베이스는 안 돼. 이거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조직 개편 시 인사이동은 나중에 발표할 수 있다. 사원이 없는 부서도 존재한다. 자, 이런 사원은 한 부서에 소속된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표현이 되면 이 조건들을 우리는 ER 다이어그램으로 녹여내면서 논리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관계를 다 조건을 우리가 만족하는 설계를 다 들어봐서 했더니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반드시 사원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부서가 없는 사원은 안 되는구나. 즉, 부서 번호를 이 포린 키는 뭐예요? 얘는 널이 아니라 난널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동그라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새로운 부서를 삽입할 수 있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엑스트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원 테이블을 보시면 사원 테이블에 새로운 이 줄이 생겼네요. 자,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원이면서 나는 관리자예요. 자, 이건 관리자를 표현한 겁니다. 사원이면서 관리자인데 그럼 사원 테이블도 만들고 관리자 테이블도 만들고 그런데 이 관리자도 사원이잖아요. 그럼 사원에 사원번호 있고 뭐 직무 있고 그 다음에 입사일자 있고 보너스 있고 부서번호 있고 똑같아요. 사원명, 직무, 입사일자, 급여, 부서번호 똑같아요. 똑같은 데이터가 중복 저장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관리자가 한 명입니까? 나는 이 말단 사원은요, 관리자가 여러 명이죠. 대리도 나의 관리자, 과장도 나의 관리자, 부장도 나의 관리자, 사장님도 나의 관리자입니다. 그럼 사원 입장에서 보면 관리자가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원 입장에서 관리자가 뭐가 되나요? 관리자가 사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 관리자가 여러 명의 사원을 관리하게 된다. 그래서 관리자가 뭐가 돼요? 관리자가 부모가 되고 그 다음에 사원이 자식이 됩니다. 아까 교수님 그 사원이 관리자가 여러 명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때 관리자는 대리는 한 명이고
그럼 대리가 사원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부장은 대리를 관리하고, 그럼 이 부장은 대리를 관리함으로써 이 사원이 관리되는 부장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여러 명의 사원을 관리한다. 그래서 관리자가 부모가 되고 사원이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원 자식에는 뭐가 들어가요? 부모의 프라이머리 키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 보시면 관리자 사원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부모, 관리자의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그럼 부모의 관리자의 프라이머리 키는 결국 관리자의 4번이 되겠죠. 따라서 이 사원 테이블 안에 관리자 요 두 테이블을 요 한 테이블로 녹여낸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를 누가 자기 스스로를 관계를 갖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는 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메모리에 저장되는 테이블은 하나이지만 이 하나가 두 개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이제 실제 뽑아서 쓸 때는 요 사원 테이블을 두 번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건 SQL 우리가 문법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런 형태를 하나의 테이블로 넣은 거죠. 그래서 이 사원 테이블은 사원 테이블이면서 관리자 사원 테이블도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사원에는 포린키가 잘 보시면 부모 쪽에 동그라미가 있죠. 즉 관리자의 동그라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자 4번 자식이 갖고 있는 포린키는 얘는 너를 허용하는구나. 왜 그럴까요? 얘는 왜 너를 허용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모든 사원이 관리자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관리자가 유일하게 없는 사원이 누구일까요? 회장님은 관리자가 없겠네요. 회장님도 사원이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근데 회장님의 관리자 사원이 있을까요? 회장님을 관리하는 사원은 없지요. 따라서 너를 허용하도록 우리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네요. 자, 이게 이제 기업 인사부서 관리 시스템 만드는 방법이었죠.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논리 설계가 끝난 겁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논리 설계를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해볼까요? 교육센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나는 ILT를 제공하는 교육센터의 관리자이다. 그래서 뭐 과정을 가리키는데 과정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데이터, 강사에 대한 데이터 등을 우리는 저장해서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구사항 안에서 우리는 개념 설계를 통해서 우리는 개체와 관계를 정의하죠. 그럼 이 개념 설계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논리 설계를 하겠죠. 그래서 논리 설계 때 우리는 릴레이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뽑았던 뭐예요? 뭐뭐 뽑았죠? 앞에서는 과정에 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게 있고 학생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개체가 3개가 뽑혔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관계를 표현할 때 이 3개에 대한 관계를 모두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정과 학생 관계가 있나? 그 다음에 과정과 강사 관계가 있나? 학생과 강사 관계가 있나?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다 체크업을 해서 이 관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과 학생은 과정을 수강하지요. 또 과정은 학생이 등록하지요. 자, 수강과 등록이라는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과정과 강사는 과정의 강사가 포함되지요. 그러니까 강사는 과정을 개설하지요. 그 다음에 과정도 강사에 의해서 강의됩니다. 따라서 관계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학생과 강사는 관계가 있나요?
학생은 강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과정과 학생, 강사. 자, 이렇게만 관계가 있고 학생과 강사는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정과 학생의 관계는 한 과정을 여러 학생이 들을 수 있니? 오, 들을 수 있어. 한 학생이 한 과정만 듣게 할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여러 개의 과정을 동시에 듣게 할 거예요? 오, 들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 과정과 학생은 다대다 관계가 되겠구나. 그 다음 과정은 한 과정을 강의하는 강사는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 강사. 우리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오픈해 놓고 강사 여러 명이 투입이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규모가 작아요. 과목은 하나고 강사는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IT 강사를 한 명을 두고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자료 구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강사는 여러 개의 과정을 개설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대 다 관계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명이냐 0명 허용할 것이냐, 자, 요걸 하나하나씩 따져서 동그라미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앞에 개념 설계에서 뽑은 개체 관계들을 우리는 논리 설계에서 관계에 대한 세밀한 설계를 표현을 하는 거고, 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ER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는 논리 설계까지입니다. 아직 물리 설계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지는 않지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어떻게 했나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나요? 학생과 과정은 관계가 있었는데 어떤 관계였을까요? 다대다 관계였네요. 학생은 여러 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 한 과정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이 수강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다대다 관계였는데, 자,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나온 릴레이션을 통해서 다대다 관계를 표현을 했네요. 잘 보시면 과정과 강사도 다대다 관계였네요. 그죠? 과정 하나에 강사가 여러 명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규모가 커서 데이터베이스 1, 데이터베이스 2 해서 각각의 강사가 다 다를 수 있고, 또 한 강사도 데이터베이스도 가르치고 자료구조도 가르치고, 자, 이 두 개를 다 허용하도록 우리는 설계했습니다. 따라서 다다다 관계를 해결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나온 테이블이 생성이 됐고, 자, 잘 보시면 학생과 과정을 들으면 뭐가 결과가 나오죠? 점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강 번호, 얘가 어떤 걸 수강했을 때 어떤 과정에서 어떤 학생이 몇 점을 얻었다. 자, 요 데이터를 우리가 따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점수라는 속성은 과정에도 넣을 수 없지요. 학생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다른 과정에서 점수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냐는 거죠. 자, 그거는 그 이야기는 즉 다대다 관계이기 때문에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강사 과정에서는 개설 시작일, 종료일, 특이사항 이런 것들은 어디에 강사에도 넣을 수도 없고 과정에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1대 다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는데요. 1인대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다대다이기 때문에 어디도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대다 관계를 해결하는 이런 형태의 릴레이션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본 동영상에서는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논리 설계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 그 예로 두 가지 교육센터 관리 시스템과 인사부서 관리 시스템 두 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